자, 2022년도고요. 이제 수능 기준으로는 2023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고3 입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는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기반이긴 하지만 생기부 퀄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생기부 퀄리티가 그럼 어떤 생기부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 기준을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고, 자, 먼저 첫 번째,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꾸준한 탐구 활동과 관심이 모이는 생기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학년이 좀 연계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학년 때는 조금 애매해도 2학년, 3학년 갈수록 점점 깊어져야 돼요. 조금 뭐 구체적이진 않아도 뭘 하려고 했는지는 좀 느껴지죠. 일단 꿈이 아나운서예요. 이제 동아리도 관련된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기본적인 스펙에 대한 쌓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자, 2학년입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인성까지 드러내고 반이 져가지고 우울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응원과 멘트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그죠? 뭔가 대중 앞에 나서고 인성도 좋고 뭔가 느낌 오잖아요, 그죠? 자, 3학년 여기서도 좀 더 구체화됩니다. 1, 2, 3학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수고 입학사정관이라면 신방과 입장에서 어떠냐? 괜찮다는 거죠. 대학에서는 자기 학과, 특히 자기 대학에 대해서 1학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진 친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 어차피 선발도 사람이 하잖아.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읽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구 활동이 꾸준해야 된다는 거 꼭 본인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저는 중간에 한번 바꿨거나 아니면 1학년 때는 뭐 이쪽이었는데 2학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2번 안 갈아타면 돼요. 2번 갈아탄 건 사실상 생기부 힘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 심도 있는 탐구나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특 기준이에요, 세특. 교과목 세특으로 어쨌든 좀 구체화된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어요. 쌤, 우리 학교 쌤들은 원래 좀 짜증나요. 못 써줘. 물론 그래서 학교 선택하는데 학교 퀄리티도 중요하긴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조언해 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지난 거니까 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보고서나 발표하거나 뭐 PPT 자료 이런 걸 낼 때 조금 노골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어필을 했었는지. 보통 안 하거든. 보통 안 해요. 그냥 내지. 그냥 뭐 하라면 조사해서 내고. 그죠? 근데 좀 노골적으로 본인이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반복해서 쓰고 하면은 이런 뭐 공생설, 뭐 진핵생물,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해놨다면, 어떤 쌤들은 사실상 생각해서 기입 안 하세요. 애들 거 그냥 이렇게 긁어다가 넣지. 알잖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니들이 간략하게 써서 좀 제출해라 이런 학교들도 있죠. 뭐 사실 좋은 기회긴 하죠, 그것도. 자, 근데 이런 생기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도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좀 적극적인지 안 느껴져. 그럼 좀 대충 쓰세요. 흐리멍텅하게. 그냥 뭐에 대해서 조사함, 발표함, 끝.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좀 마음이 좀 아프고 후회가 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본인 생기부 퀄리티가 어떤지는 꼭 기억하시고. 자, 임원 리더십 활동은 꼭 뭐 회장, 부회장, 반장급 아니어도 돼요. 뭐 교과부장 같은 거 있죠. 수학부장, 뭐 과학부장, 뭐 실험실 부장,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동아리에서 뭐 기장 정도. 이런 게 좀 기입이 돼 있으면 좋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없어도 뭔가 항상 나서서 솔선수범하고 뭐 재활용이라도 좀 나서서 자기가 좀 나서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부에 들어가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그래도 이런 좀 감투를 좀 썼던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만큼 시간 투자와 노력을 했을 테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서 기록이 여러분까지죠. 지금 대부분 끝난 학교도 있고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거든요. 방학 때까지 시간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늦지 않았어요. 오늘 가서 2-3권이라도 넣으세요. 이건 마지막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거예요. 책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야 지금은 독서 기록이 따로 있지만 내년 후배들부터는 이렇게 세특이 들어가야 돼요. 얘네가 더 힘들어, 사실. 얘는 더 이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노골적으로 지금부터 추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수시를 어쨌든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 전략을 어떻게 삼가야 되는지 케이스 다시 1부터 볼게요. 자, 내신 등급보다 생기부 퀄리티가 훨씬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3, 4등급 한 중간쯤 되는데
생기부가 뭐 1, 2등급 아이들하고 비교해도 나쁘지가 않아. 뭐 옆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랑 비교했더니 내가 느낄 땐 내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생기부 퀄리티 좋은 친구들. 당연히 학종 위주로 전략을 세워야겠죠. 서류가 반영되는. 맞죠? 그죠? 교과는 성적만 들어가니까 당연히 생기부가 반영되는 학종 전형 위주로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6개 카드 중에 4, 5개 정도는 학종으로 쓰시고 한두 개 정도를 교과로 수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아직은 올해까지 자소서가 남아있으니까 폐지가 되지 않은 대학 기준으로 자소서와 면접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판가름돼요. 학종은 특히 면접에서. 자, 그리고 특히 2등급 중반, 2.5 정도에서 3등급 급초반, 3.12 정도까지. 이 친구들은 본인들도 느끼겠지만 좀 애매해요. 안정적으로 인서울권 아주대 이상을 가기도 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학종에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학교, 학과 선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받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제일 무난한 상태죠. 생기부 퀄리티와 내신 등급이 얼추 비슷한 친구들. 뭐 말해서 뭐예요? 6개 카드를 보통 3대3으로 많이 씁니다. 5대5 비율로. 그렇게 비슷하게 수립을 하는 게 좋고, 성적대가 어쨌든 그래도 높은 경우의 친구들, 뭐 2등급 초반대까지 친구들은 이제 수능 최저가 조금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까지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생기부가 내가 별로 좋진 않아. 근데 그래도 성적은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신이 2등급 한 중후반 정도 미친데, 더 높은데 생기부가 너무 안 좋아. 쉐샷. 엄마한테 혼났어. 뭐 했냐고. 그러면은 뭐 해요? 교과 써야지. 교과 위주로 쓰고 수능 최저 집중하시고 약간 정시 마인드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제 교과 면접 전형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들어가서 면접만 준비 잘해서 합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생기부가 많이 반영되는 일반적인 학종 계열은 피해야 돼요. 자, 논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논술은 알죠? 평균 경쟁률 되게 치열해요. 그리고 많은 논술 학원들 업체에서 좀 부풀려서 과대 광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중복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성적도 안 좋은데 논술로 거저 입시에 성공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쌤이 아까 얘기했죠. 입시에 절대 지름길은 없어요. 공짜도 없어요. 논술은 분명히 좀 실력이 있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타고난 친구들이 약간의 운이 더해져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진짜 본인이 판단을 하기 제일 좋은 건 기출 풀어봐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 수준의 기출을 풀어보고 정답이나 뭐 어느 정도 좋은 방향의 해설 같은 걸 찾아서 비교해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맞추네?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는 써봐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요. 자, 일단 뭐가 중요하냐? 자, 먼저 첫 번째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등급이 2.48이었어요. 같은 학교 학생 2명인데 생기부 퀄리티는 평가를 하자면 B- 정도. 그러니까 A, B, C, D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쳤을 때 B-,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내신은 좋은 편인데 좋은 건 아니죠. 자, 이 친구 성적 대비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생기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내가 내신이 좋잖아. 그래서 성적보다는 좋은 대학 가려면 교과보다는 학종이 유리한 건 맞으니까 자기 생기부 퀄리티 무시하고 학종 위주로 썼어요, 대학을. 그리고 또 수능 최저 공부도 부담이 되니까 더 싫었던 거야. 교과 많이 쓰는 게. 그 2합 6, 7 정도 맞추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고, 자, 한 친구는 내신이 확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이 친구보다는 거의 5 가까이 0.5 정도 떨어지는데 2.85고 생기부 퀄리티는 이 친구보다 그래도 꽤 높았어요. B뿔에 그 다음에 A-로 봤을 때 2등급 정도도 높았죠. A- 정도고 생기부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흐름에 맞게 학종 위주로 지원을 하고서 적정 상향 수준으로 섞어서 쓰고 인서울권 대학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한두 곳 정도를 상향으로 썼어요. 왜냐면 이제 나름의 자신이 있었던 거야.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생기부 퀄리티가 부족하니까 1차에서 심지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학교도 2군데나 나왔었고 면접까지 갔음에도
제가 느낄 땐 면접 잘했거든요. 똑똑한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다 떨어졌어요. 인서울권. 전 애신으로. 그래서 결국 경기권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최저 맞출 생각하고 약간 교과 위주로 차라리 많이 쓰고 그래도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 자소서 면접에. 그거 좀 낭비였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더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었던 학생이에요. 원래는 최저 공부만 집중했으면 되거든. 좀 아쉬웠죠. 너무 아쉽고 본인도 뭐 후회를 했었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 뭐 당연히 학종으로 인서울권 대학을 2군데나 붙었고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학들을 2군데나 붙었고, 교과로도 그 2군데 중에 상향 중에 하나가 붙어서 고민을 아주 행복하게 하다가 골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자소서 면접 열심히 준비하고 최저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 일단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세우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기준으로 세우는 거는 조금 참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세워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자소서, 면접, 그리고 수능 공부까지 모두 다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